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 김연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하겠습니다. 마스크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스크주 주가는 일단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주의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대주주 쪽에서 차익을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를 잘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일부 이익 실현 같은 경우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주주라도 지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또 아주 또 고점에서 또 매도가 나오면서 또 그 물량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부분을 또 못 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식을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러니까 물량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행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웰크론 그룹의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회사인 웰크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또 나노 섬유를 이용한 부직포, 필터 여제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또 보유한 회사는 상장 회사로는 이제 웰크론 한텍이라는 회사를 27.4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비상장에는 웰크론 헬스케어 등등등 이제 많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였던 이 강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제 매각을 했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그리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차익 실현한 자금으로 또 새로운 그런 사업 아니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또 자금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것을 아무래도 대주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지배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네,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여러 가지지만 지분이 좀 부족한 회사들이 있어요. 또 이런 회사들의 제3자 유증이나 이렇게 지분을 태우면서 자기 지분을 늘리면서 또 이 자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마스크만 놓고 보면 앞으로 이 마스크의 그러니까 마스크의 이 활용성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에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미세먼지나 특수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평소에는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만 보면 항상 이제 상시로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상시 씁니다. 네. 이유는 겨울이 되면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안 쓰면 절대 예방이 안 되더라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마스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면 이 마스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상시 여러 가지의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이 마스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마스크주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점차 이 마스크 사용량은 넓어지면서 실적도 역시 길게 보면 점차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단기 부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이제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고점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아직 정점이 언젠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악화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은 주식을 떠나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 등급은 5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수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산정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완쾌해서 두 번째 확진자 가운데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도 나오고 또 새로운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주
마스크주에 대한 투자 의견 웰크론 알아봤고요. 5등급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도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이것은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뉴스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우리가 이제 여타의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진 이유는 뭐 명확하겠죠.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홍콩 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들 국가들을 보시면 다 중국과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뭐 오늘도 뉴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납품받아야 될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 감축이나 뭐 쌍용 자동차는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만큼 중국과 밀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걸 그냥 그냥 정량화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근데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 관련된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 또 미국도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경제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긍정적인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히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와 LG화학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5%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관련 주예요. 근데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네. 기존의 사업군보다 워낙에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호재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4분기 부진한 발표를 했습니다. 1225억 원 영업이익을 냈는데 컨센은 2050억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컨센 대비 절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본업에서 한번 찾아보면 올해부터 이제 IMO 2020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황함량 규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유황 이제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이 저유황 기름을 이제 선박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동사가 이미 투자가 들어갔고요. 3, 4월이면 중진류 탈황 설비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간 2천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사업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2019년 4월에 지금 유럽엔 헝가리 그리고 중국의 7.5기가와트 공장을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테스트에 네.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여기서 생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확장 공사가 지금 헝가리, 중국, 미국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캐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2021년, 22년, 23년 가면 완공이 되면서 이제 캐파 확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 SDI와 LG화학보다는 좀 늦게 캐파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실적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발행 주식의 약 5%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5월 2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네. 배당금이 지금 2018년에 주당 8,000원을 줬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3,000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 투자를 지금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자금 소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이제 많이 줄였는데요. 이건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 캐펙스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이제 남아도는 잉여 현금은 다시 주당 배당금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주당 8,000원까지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12만 8,500원이에요. 8,000원을 준다면 거의 6% 넘는 배당을 이제 시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차트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년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이 가장 저점이에요. 2018년 10월 2일 날 22만 7천 원에서 12만 원대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지금 LG화학도 최근까지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차트가
바뀌면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죠. 바닥에서 약 25% 상승을 했는데요. 동사 역시 앞으로 그런 추이의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대형주에서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등급은 1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2만 7천 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0만 원, 손절 라인 1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31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는 뭐 유일하게 신저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한 앞서서 봤던 마스크주들 뭐 급등할 때 대주주 매도했다는 시그널은 안 좋은 시그널이지만 저점에서 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바로 어제부터 또 매입을 시작하는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시간은 나의 편 이런 생각으로 아주 꾸준하게 잘 기다리면 지금이 바로 아주 저점의 매수 타이밍일지 여부 확인을 해볼 텐데 1등급 설정해 주셨죠? 네. 예, 1등급 확인을 해봤고요. 꼭 기억할게요. 예, 오늘 기억하고 1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김영겸 과장님, SK이노베이션 12만 7천 원 매수가, 손절가 11만 원, 목표주가 2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 확인해 볼게요. 작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2% 감소했는데 이것은 IT 버블 이래의 최고의 감소율이다. 이러한 악재를 뒤집어 봤을 때는 또 호재가 되는 건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미 호재가 되어 있죠.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미 2017년 최고점을 넘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거보다는 관련된 종목군에서 DB하이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종목은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세계 10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지금 PER, 우리 주가 수익 지표잖아요. 이 PER이 지금 24.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해서 동사는 지금 올해 포워드 PER이 9.4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1위 업체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10,000원대 중반에서 지금 거의 2배가량 주가 상승했어요. 지금에도 사도 되냐?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어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쭉 2배 상승한 종목이 21선을 이탈하면 굉장히 이제 매도 시그널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다음 날에 바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면서 오늘은 1%대 상승.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 상승을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21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아직도 충분히 상승이 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상승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위 업체 대비해서 아직도 PER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은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DB하이텍이 캐파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캐파 확장을 해야 미래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해 할 수 있나요? 캐파 네, 확장? 그 부분은 지금 부채 비율이 재작년부로 이제 10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19년 말로 이제 부채 비율이 7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캐파 확장이 좀 가능한 시기는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표가 되면 업사이드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9,000원 아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캐파 확장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업사이드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3,000포인트 아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배터리 기업 가운데서 CATL이라는 기업이 PER이 50배 넘어간다고 합니다. 대만의 TSMC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20배 넘어가고요. 국내 세계 파운드리 업체 12회사 DB하이텍 낮은 PER, 추가적인 증설 소식이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